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무심코 넘기기 쉬운 잘못된 정보들을 제대로 잡아주는 생활과학 토크쇼 판도사가 돌아왔습니다. 저희가 항상 주제를 가지고 우리 시청자분들과 밀당을 해왔는데요. 밀당도 이게 한 달이 넘으면 지겹습니다. 예? 여자한테 차이듯이 시청자분들께 꽉 차일 수 있어요. 예? 오늘 주제 그래서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술입니다. 술. 왜 이렇게 또 좋아하세요? 예? 여기는 사이언스 채널이라는 걸 좀 알아주시길 바라면서 특히 선생님은 이러시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드려야 되는데 혹시 술 좋아하시는 거예요? 술은 딱딱한 분위기에 꿈과 희망을 줍니다. 부드럽게 대화를 유도하는 최고의... 지금 술 혹시 드셨어요? 굉장히 부드럽게 대화를 하시는데요. 네? 그러면요. 두 분은 술 얼마나 드십니까? 제가 봤을 때 현주 씨 같은 경우에는 약간 술을 못 먹게 생겼거든요. 아니 뭐 술 잘하는 얼굴이 따로 있습니까? 술 잘하는 얼굴 따로 있죠. 예, 이나 씨 같이 이렇게 고래같이 생겼잖아요. 고래. 아니, 술고래. 생긴 거 보면 얌전하게 생겼죠. 말하는 것 때문에 주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많이 먹지는 못합니다. 사실 저도 그래요? 술 잘 마신다고 우기고 뭐 이랬었는데 네. 알코올 분해 요소가 몸에 많이 없나 봐요. 그래요. 옛날처럼 막 이렇게 술 자랑하는 거 이거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예. 오늘 네. 술 잘 마시는 법 이런 거 가르쳐 주는 거 아니죠? 아니죠. 우리 무슨 말씀 선생님으로서 지금 할 얘기가 아닌데요. 예? 우리 뭐 술 조장하고 뭐 그런 방송 절대 아닙니다. 딱 요맘때 뭐가 있습니까? 연말 연초에 요거 예? 술 때문에 굉장히 힘드신 분들 정말 많을 텐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건강하게 술 마시는 법 오늘 저희가 알려드리겠습니다. 판단을 도와주는 사이언스 판도사. 이맘때쯤 더욱 많이 접하게 되는 술에 관한 탐구가 시작됩니다. 건강하게 술 마시는 법, 음주 관련 사건, 사고 정리 등 여러분이 꼭 알아야 하는 정보가 가득하니 오늘도 채널 고정하세요. 필름 끊겼어. 다 옛날에 나오는 거예요. 요즘 다 디지털 카메라 시대잖아요. 먼저 블랙아웃, 일명 필름 끊기는 현상을 비롯한 크고 작은 질환과 미처 몰랐던 술 속 영양 성분 등 술의 장단점 총 정리해봅니다. 각종 송년회와 신년회에서 건강하게 살아남고 싶다면 지금부터 판도사와 함께하세요. 우리나라 사람들 술 정말 좋아합니다. 성인 1인당 1년에 맥주는요 85병, 소주는 81병을 마신다고 해요. 정말 굉장하지 않습니까? 네, 정말 심하죠. 네. 거기다가 1월부터 11월까지의 술 소비량보다 12월 한 달 동안의 술 소비량이 훨씬 더 많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요. 딱 이맘때 이렇게 술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게 필요한 거예요. 오늘 소재 참 좋네요. 야, 오늘 소재 굉장히 좋아요. 요거 획기적인 아이템이고 오늘 너무 좋습니다. 선생님, 근데 선생님은 뭐 술 마시고 실수한 경험 혹시 있으신가요? 실수한 경험? 저는 술이 아주 센 편인데 네. 이렇게 말이 많아져요. 막 사랑스럽고 세상이 하늘에도 말 걸고 싶고 전봇대도 친구 같고 이렇게 말이 좀 많아지는 것 같아요. 요거. 네, 요거 터는 형이거든요. 본격적으로. 네. 자, 그럼 두 분은요? 저는 이렇게 처음에 마실 때는 주량을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마냥 벌컥벌컥 마시다가 나중에 이게 올라와가지고 길바닥에서 이렇게 누워서 잘 잠을 길에서 신문지 접고 신문지 접고 취하면 자는구나. 네. 저도 이 술 때문에 택시기사 엄청 고생시킨 적이 있어요. 그래요? 기사님이 집을 데려다 줘야 되는데 정말 잘 마신다고 우기고 멀쩡하다고 타가지고는 잠들어 버린 거죠. 집 주소가 비밀이네. 네, 집을 찾아갈 수 없도록 정말 고생시킨 적 있어요. 그래요. 택시 탈 때 이제 뭐 신발 벗고 탔다는 얘기가 있어요. 기억할 수가 집인지 알고 밖에다 이렇게 벗고 고스란히 놔두고. 거기까지 말해줄 수가 없어요. 세 분은 다 보니까 진상은 다 한 번씩은 돼봤잖아요. 저도 뭐 그래요. 예, 뭐 근데 이거 술은 못 이깁니다. 효도르가 와도 못 이겨요. 예? 이럴 거면 술을 안 마시는 게 해결책인데 사실 그게 쉽지만은 않아요. 그죠, 선생님? 그렇죠. 솔직히 사회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좋은 의도의 술자리는 있기 마련이거든요. 친목 동호의 좋은 수단이 될 수도 있고요. 선을 넘어가는 것, 그게 가장 큰 문제죠. 그렇죠. 예. 네, 그렇죠. 더 심각한 건 필름이 끊겨서 내가 한 행동이 하나도 기억이 안 나는 그 순간. 맞아요. 정말 어쩌면 좋습니까? 네, 다음날 상사한테 뭐 실수한 건 없나, 뭐 이미지 뚝 떨어뜨리는 행동은 안 했나, 정말 온갖 생각이 다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요, 필름 끊기는 거 왜 위험한 건지 과학적으로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역시 사이언스. 추운 겨울
겨울이 되면 야외보다 실내 모임이 늘어나고 술잔을 돌리는 일이 많아지기 마련인데요. 과한 음주는 자제력뿐만이 아니라 더한 것도 빼앗아갈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연말연시 자주 등장하는 술. 음주대국 대한민국이다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실제로 얼마나 많이 마시고 있는지 제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몇 가지 좀 여쭤볼게요. 네네. 술 평소에 얼마나 드세요? 저 일주일에 한 두세 번 먹는 것 같은데요. 그럼 술 먹다가 블랙아웃 현상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한 달 전인가? 술 먹고 좀 기억이 안 난 적은 있는 것 같아요. 술 평소에 얼마나 드시나요? 한 2병 정도 먹는 것 같아요. 그럼 술 먹다가 블랙아웃 현상 경험해 보신 적 있으세요? 네, 가끔씩. 네. 젊은 층에서도 많이 발생한다는 기억 끊김 현상. 쉽게 지나칠 일이 아니라고 하는데요. 전문 병원을 찾아 자세하게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흔히 술 먹고 블랙아웃 됐다 이런 말 많이 하는데 블랙아웃이 정확히 뭔가요? 네, 블랙아웃은 이제 단기 필름 끊긴 현상이죠. 술을 드시고 방금 있었던 일이나 또 어젯밤에 있었던 일이 생각이 안 나는 것 보고 이제 블랙아웃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현상은 우리 뇌 축두엽에 해마라는 곳의 기능 이상으로 발생하는데요. 기억의 요소 중 입력에 관여하는 기관으로 특히 술에 취약한 해마. 그래서 술을 마시면 뇌 입력 장애로 단기 기억 상실이 일어나는 겁니다. 블랙아웃이 얼마나 심각한지 검사할 수 있나요? 블랙아웃은 최근에 술을 드시고 6개월 안에 2번 이상의 경험이 있으면 일단은 내 뇌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러한 임상 증상과 더불어서 브레인 MRI를 찍어본다든가 또 뇌파 검사를 해본다든가 이러한 의학적인 검사를 통해서 블랙아웃을 진단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블랙아웃을 치료하지 않으면 알코올 치매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하얗게 보이는 부분이 알코올로 인해 손상된 뇌세포입니다. 이 상태에서 계속 술을 마실 경우 알코올 중독과 더불어 간 질환 등의 합병증을 불러올 수 있어 더욱 위험합니다. 실제 심각한 알코올 중독 증상으로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어려웠던 30대 사례자를 만나봤는데요. 하루에 많이 먹을 때는 한 10병까지 그 정도로. 이제 밥도 이제 식사도 전혀 안 하고 오로지 이제 술만 계속. 충격적인 게 좀 많았죠. 이제 그때 당시 이제 누나가 임신했을 때인데 기억은 안 납니다. 제가 이제 들은 이야기인데 부엌에 있는 칼을 빼가지고 강아지를 먼저 막 해치려고. 지금은 내과와 정신과 치료를 병행하면서 다시 사회로 나가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치료하는 과정 중에서 어떤 게 가장 힘드셨나요? 혼자 있을 때는 음주 갈망이 왔을 때 이제 조금 자제하기가 좀 힘들었죠. 반복적으로 알코올에 노출하게 돼서 뇌 신경이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뇌에서 나온 도파민이 자주 분비가 되고요. 그 도파민이라는 게 흥분이나 어떤 좋아하는 기분, 좋은 기분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반복적으로 그런 걸 경험하면서 중독이 됐고 또 이제는 이제 그런 도파민이라는 물질이 나오기를 원하는데 그런 것들이 나오지 않으니까 계속해서 충동이 생기고 그런 걸 견뎌내기가 어려운 상태가 됩니다. 행복 호르몬으로 알려진 도파민은 동식물에 존재하는 아미노산의 하나이며 뇌신경세포의 흥분 전달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술을 끊기 위해서는 술을 대신해서 도파민 분비를 촉진시킬 즐겁고 기분 좋아지는 일을 찾는 것이 중요한데요. 적당한 운동이나 독서 등이 도움이 된다고 하네요. 하지만 알코올 중독 상태인 사람이 치료나 도움 없이 본인의 의지만으로 금주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힘들죠. 때문에 전문 의료기관에서 진단과 치료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알코올 중독 상태에 일단 도달하게 되면 본인의 의지나 가족의 도움만으로 어떤 관리를 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따라서 전문 의료기관에서 진단과 치료를 받고 거기서 적절한 치료와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중독되기 전에 올바른 음주 습관을 들이는 것이겠죠. 술의 노예가 되지 말고 잘 다스려서 건강한 음주 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막 이게 이제 우리가 필름 끊긴다 할 때는 그러려니 했는데 기억 상실, 알코올성 치매 뭐 이런 전문적인 용어가 나오니까 와 바짝 긴장이 되고 야 이거 무서워지는데요. 네, 그렇죠. 무용담처럼 나 어제 필름 끊겼어 이러고 다니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게 결코 잘난 일이 아니라는 거, 병수 씨. 네. 그래요. 뭐 저도 이제 필름 끊겼어 다 옛날에는 하는 거예요. 요즘 다 디지털 카메라 시대잖아요. 그 옛날에는 필름이 다 옛날에 다 끊긴 거예요. 요즘엔 필름 끊기는 일이 없어요. 예. 네, 블랙아웃 현상이 지속되면요. 어려운 말로 전두엽을 위축시킨다고 합니다. 즉 뇌세포의 알코올이 침투해서 뇌 기능을 마비시켜버린다는 뜻인데요. 그래서 학습, 기억, 사고 능력을 모두 떨어뜨리게 되고요. 더 무서운 건 블랙아웃이 생길 정도의 음주가 자주 반복되면 뇌 손상 또한 누적된다는 겁니다. 네, 게다가 서양인에 비해서 한국인은 알코올 분해 효소가 적다라는 보고도 있거든요. 그럴수록 술을 적게 마셔야 되는데 과음을 하게 되니까 건강에 적신호가 오게 되는 거죠. 네, 이 몸에 알코올이 계속 들어가게 되면요. 영양 결핍까지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몸의 근력이 약해지죠. 병수 씨, 예. 요즘에 그 뱃살이 그렇게 축축 늘어지는 거, 그 알코올 때문일 수 있다는 거? 아니 저번 주부터 계속 내 뱃살을 얘기하는데 진짜 나와 보이잖아요. 이게 배가 나온 게 아니라 여기 등이 앞으로 튀어나온 거라니까요. 그리고 왜 자꾸 내 배를 이렇게 지적을 하는데 술 한 번 안 사준 사람이 내 뱃살에 지분 없어요, 당신은? 그런 지분은 채우고 싶지 않다는 거. 저 우리 담당 PD가 좀 지분이 있어. 저 저번 주에 삼겹살에 이거 한 잔 사줬으니까 지분 없는 사람이 꼭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아무튼 이제 제가 가장 이게 무서운 건요. 아까 전에도 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술 취해서 남들한테 이제 실수를 하는 거. 요거만큼 무서운 게 없어요, 사실. 맞습니다. 네. 알코올은 언어 구사 능력이나 판단 능력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당연히 실수를 할 수밖에 없어요. 네, 아내나 가족, 그리고 직장 동료들한테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하기 전에 과음은 금물입니다. 뭐 전체적으로 약간 공익 광고 느낌도 있고 사이언스 캠페인 하는 여인들 같네요. 네, 좋네요. 자, 그러면 우리 현주 씨는 어떤 또 얘기를 해주실 건가요? 뭐 어떤 술이 가장 맛있다? 뭐 이런 거? 예? 그런 건 아니고요. 네. 그건 아닌데 이 술의 단점이 워낙 많이 나왔으니까 저는 장점을 조금씩 짚어드려 볼까 합니다. 안 돼요. 그러면 좀 곤란합니다. 이때까지 이제 굉장히 술이 무서운 것처럼 포장을 그렇게 잘해서 지금 TV를 보고 계신 우리 주부님들께서 채널 고정하는 소리가 막 들렸거든요. 네. 근데 갑자기 이제 술이 좋다 이러면요. 이거 세상의 모든 주부님들 이거 싫어하실 거예요. 아니죠. 이 무조건 제가 술이 좋다고 말을 하면 그것도 좀 문제가 있죠. 적당한 음주는 심장병을 예방한다는 보고가 있는 게 사실인데요. 지금부터 제가 아주 정확한 정보를 토대로 술이 갖고 있는 장점 짚어드리겠습니다. 예로부터 술은 소통의 매개체이자 하나의 문화였습니다. 덕담을 나누는 자리는 물론 정상들의 만찬에도 빠지지 않았는데요. 술, 올바르게 즐길 수 있는 법 알아볼까요? 네, 요즘 술 참 많이 먹잖아요. 연말이라 모임도 많으실 텐데 이왕이면 건강하게 먹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신의 물방울이라고 불리는 와인을 만나러 와봤습니다. 함께 가보실까요? 오늘 찾은 곳은 한국조리사관전문학교 소믈리에학과. 올바른 음주 문화를 위한 20년 열정 전인호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요즘 술 마신다고 하면 왠지 안 좋게 보시고 걱정부터 하시는 분들 참 많아요, 교수님. 네, 그렇죠. 정말 술 문화가 많이 달라지고 이렇게 했지만은 정말 술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시죠. 네. 연말 연시가 되면서 더군다나 더 많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술을 좀 술 문화를 좋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술 문화를 좋게 이용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로 있겠지만은 네. 그래도 원래 같은 경우에는 좀 조용하게 이렇게 드시면서 즐길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을까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요. 그게 바로 와인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신의 물방울에 비유될 정도로 맛과 향이 좋은 와인. 특히 레드와인은 세계 10대 장수식품으로 꼽힐 만큼 노화 방지에 탁월하다고 하는데요. 레드와인이 다른 술에 비해서 좋은 점은 뭘까요? 포도 속에 들어있는 폴리페놀 성분이 심장 질환을 예방하고 노화를 방지해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탄닌과 페놀 성분은 고혈압, 동맥경화, 심장 질환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고 그렇게 논문에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와인이 좋다고 해서 지나치게 많이 마시는 것은 금물. 하루 한 잔에서 2잔이 적당합니다. 그 이상을 마시면 알코올이 체내에서 아세트알데히드로 전환돼 계속 몸속을 돌아다니게 되는데요. 때문에 간에 무리가 가고 피로가 쌓이며 발암 위험까지 증가합니다. 또한 와인이 맞지 않는 사람은 포도나 포도주스로도 폴리페놀을 보충할 수 있습니다. 한쪽 테이블에서는 학생들이 실습에 한창이었는데요.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네, 지금 저희 수업 시간, 와인 수업 시간인데 와인 테이스팅 하고 있어요. 저도 와인 참 좋아하는데요. 한 모금을 마시려는 순간 이 부분을 잡으시면 손의 온도가 전달돼서 맛과 향이 변질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여기 긴 스템 부분을 잡으시고 네. 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가볍게 흔들어 주시면 그 다음에 맛과 향을 음미해 주시면 더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와인을 좀 더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을까요? 네, 와인과 잘 어울리는 음식과 함께 드시는 방법이 있는데요. 보통 레드 와인, 화이트 와인 다 치즈랑 잘 어울리고 레드 와인의 경우에는 육류와 그다음에 화이트 와인은 생선이나 과일류가 잘 어울립니다. 또한 와인은 아몬드, 브로콜리, 시금치 등 비타민 E가 풍부한 안주를 함께 먹으면 산화 방지 효과를 높일 수 있습니다. 와인을 제대로 마시기 위해서는 보관법도 중요한데요. 직사광선이나 진동을 피해 적절한 온도와 습도를 유지하고요. 코르크 건조를 막기 위해 눕혀서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드디어 와인 한 모금. 달콤함도 잠시 걱정이 앞섭니다. 교수님. 네. 제가 술을 조금만 먹어도 이 레드와인처럼 얼굴 색깔이 빨개지는데 이게 괜찮은 건지 궁금해요. 네, 현주 씨처럼 술을 그렇게 마시면 얼굴이 붉어지는 분들이 많죠. 그거는 사람마다 알코올을 분해하는 효소가 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주량은 알코올을 분해하는 알코올 탈수소 효소의 양에 따라서 달라지는데요. 효소량이 사람마다 달라서 술 해독 능력도 차이가 나는 거죠. 여기서 궁금증 하나 더. 그렇다면 술을 마실수록 주량이 늘어날까요? 정답! 평소보다 많은 술을 마시면 간에서 알코올 분해 요소를 많이 만들게 됩니다. 하지만 과유불급, 과한 음주가 계속되면 효소를 만드는 능력에 제동이 걸리는데요. 결국 주량은 제자리고 몸만 상할 수 있다는 사실. 본인의 체질에 맞게 적당히 마시는 것이 현명하겠죠? 하지만 적당한 알코올은 피로를 풀고 혈액순환을 좋게 하는 등 긍정적인 기능도 있다고 하는데요. 술을 일주일에 한 번 이내로 3-4잔 이내로 드실 경우는 약간의 혈압 강화 효과도 있고 또 HDL이라는 동맥경화를 예방하는 좋은 콜레스테롤을 높이는 그런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또한 맥주에는 비타민, 섬유소, 항산화 물질, 미네랄이, 막걸리에는 단백질과 항암물질인 파네졸, 유산균, 식이섬유 등의 영양 성분이, 매실주, 복분자주와 같은 당금주에는 소화효소, 비타민 등 재료의 영양이 녹아있다고 하니 무조건 술이 몸에 안 좋다는 편견 버려야겠죠? 술도 똑똑하게 섭취하면 약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적당하고 올바른 음주 습관으로 건강 지키세요. 좋았겠다. 속았네요. 속았어. 술의 장점을 짚어오려니까 너무 즐기고 왔어. 학생들이랑 술 먹고 앉아있네요. 이거 음주 방송 아닙니까? 그런 게 바로 술의 장점이라고요. 건강하게 마시는 것. 첫째, 과하지 않은 도수. 둘째, 좋은 원료. 셋째, 적당량. 이 적당량의 술은 혈액 응고 방지나 혈류를 부드럽게 하는 역할까지 한다는 거. 이런 거 알려드리려고 했죠. 맞습니다. 술은요, 적당히만 마시면 물질 대사를 높이는 효과도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약용 성분을 우려낸다는 생각으로 인삼주다, 매실주다 이렇게 담가 마시는 역사가 있었는데요. 이런 거 한두 잔은 건강술이 맞습니다. 좋죠, 좋죠. 게다가 이 동동주도 발효주라서 건강에 아주 좋은 면이 있고요. 칵테일이나 와인, 맥주 같은 거는 비교적 도수가 낮아서 부담이 없으니까 매일 한 잔씩 즐겨도 무리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네, 그렇죠. 정신적으로 건강해진다라는 장점이 아주 크죠. 소량의 알코올이나 술자리에 업된 분위기는요, 우울증까지 해소해주기도 합니다.
오늘 뭐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한잔 하고 싶네요. 끝나고 한잔 달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데 하지만 뭐 이게 들이붓지 말고 적당량을 마셔야 이런 장점을 흡수할 수 있는 거지 과음하면은 다 소용이 없다 뭐 이런 얘기 아닙니까? 아, 맞습니다. 아, 그래요? 정답입니다. 격하게 공감하시네요. 예. 네, 적당량 바로 오늘의 핵심 단어입니다. 네, 그리고 적당한 음주는 소화제 역할을 한다는 보고도 있죠. 네, 어려운 말로 소화의 분비를 촉진한다. 아, 그래요. 근데 뭐 다들 뭐 주거니 받거니 아주 잘하시는데 다 알겠어요. 다 알겠는데 지키기가 이게 사실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듭니다. 근데 진짜 이게 솔직히 적당량을 마시는 게 이게 쉽습니까? 어렵죠. 조절하는 게 어렵거든요. 제가 소맥은 조절을 잘하는데 야, 요거는 내가 진짜 적당량 조절하는 저 같은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조절 못 해요. 알코올 중독자 되는 거죠. 가정이 있는 사람한테 너무 하시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불쌍한 눈빛으로. 네? 그러니까 건강할 때 몸을 잘 챙겨야 한다는 말입니다. 자, 이렇게 오늘 술의 장단점 이렇게 알아봤는데요. 술은 어떻게 마셔야 되는지 최종 정리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나와주세요. 술을 너무 많이 마신다든가 또는 너무 자주 마시거나 빈속에 마시는 것이 가장 좋지 않습니다. 반드시 적당한 양의 음식과 함께 적절한 속도로 적당량을 마시는 습관이 중요한데요. 특히 스스로 음주를 조절할 수 없다고 느낄 때에는 혼자 해결할 생각을 하지 말고 주변의 도움을 받아서 빨리 치료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네, 요거 약간 좀 형식적인 얘기지만 우리가 쓰리 적당 요것만 기억하시면 되겠군요. 이제 적당한 음식과 함께 적당한 속도를 지키면서 적당한 양을 마실 것. 그죠? 네, 과음은 노화를 부르는 지름길이기도 하거든요. 비타민과 미네랄 흡수를 방해해서요, 노화를 촉진하고 또 여성의 경우에는 여성 호르몬 대사에도 영향을 주니까 너무 많이 마시지 마세요. 네, 게다가 술을 마시면요, 살이 안 찔 수가 없어요. 술 자체 열량도 있는 데다가 안주까지 같이 먹으니까요. 주 1회 술 마시는 기준으로 남자는 5잔, 여자는 2잔 반이 적당하다라는 권고가 있거든요. 어렵더라도 꼭 지켜보세요. 네, 그리고 과음은요, 정작 졸음은 불러오지만 깊은 잠은 방해할 수가 있다는 사실. 그래서 과음 다음날 아침에 속 부대끼고 눈꺼풀 무거워지고 이런 경험들 하셨죠? 그렇죠. 네, 그리고 제가 벌써 4주째 똑같은 얘기 하고 있는데 뭔지 아세요? 과일, 채소. 네, 네, 과일, 채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4주 후에 또 뵙네요. 네, 과일, 채소, 안주로 여러분께서 풍부하게 섭취를 해주면 포만감도 들고 수분 섭취도 할 수 있어서 술이 좀 덜 취할 수 있습니다. 이 술자리가 좀 버거우신 분들, 과일, 채소, 안주 공략하시죠? 네, 근데 좀 어려워요. 현실적으로 좀 어렵게 다가오는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술자리가 굉장히 많아지고 분위기상 과음하게 되는 시점입니다. 여러분들의 의지와 자제력을 풀 가동시켜야 할 때 그때가 바로 요맘때라고요. 한 잔 술은요, 사람이 마시지만 2잔 술은 짐승이 마십니다. 3잔 술은 귀신이 마신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폭음과 과음 절대 금물이에요. 분위기 맞출 정도의 술로도 충분하다는 거 꼭 명심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여러분, 음주운전 절대 하지 마세요. 동급 최강 과학정보 토크쇼 판도사 2부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적당량은 약, 그 이상은 독이 되는 치명적인 존재 술 탐구 계속 해보겠는데요. 선생님, 좀 전에 이제 이나 씨가 말해준 술 권고량을 들어보면 남자가 여자보다 술이 더 센 거예요. 맞는 말인가요? 그럼요. 여성이 남성보다 술에 약합니다. 대개 체격이 작아서 그런 것도 있지만요. 위장에 있는 알코올 분해 요소가 남성에 비해 훨씬 적고 작용도 느립니다. 근데 이제 여자분들 중에 주당이 굉장히 많잖아요. 저희 와이프 같은 경우만 해도 홀짝홀짝 마시는데 엄청 잘 마셔요. 나보다 훨씬 잘 마시는 것 같은데 뭐 이런 경우는 예외인 건가요? 그런 경우는 이제 체질상 술이 잘 받는 건데요. 대다수의 경우는 여자가 남자보다 술에 약해요. 네, 저는요,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술이 세다 막 이렇게 우기긴 했었는데 술이 세기보다는 일명 안주빨이라 그러죠. 그게 좀 세더라고요. 그래서 남들이 먹을 때보다 조금 더 안주를 많이 먹고요. 그리고 야금야금 먹다가 그 술은 홀짝홀짝 먹으니까 조금 더 남들보다 오래 버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보기 안 좋네요.
그런 아주- 경우들을 같이 먹으면서 안주빨 넣으면서 먹으면 되게 안 좋잖아요. 아주 훌륭한 자세입니다. 아, 그래요? 네, 저렇게 훌륭하다잖아요. 안주로 배를 든든히 채워주는 거 정말 현명합니다. 아, 그럼 계산을 하든가. 다만 살이 계산은 안 찔 수 하고. 있다는 거 그거 고민하고 있어요. 계산은 반면에 저 같은 경우에는요, 술 맛을 좀 음미한다고나 할까. 그러니까 술이 떡이 되는 거예요. 홀짝홀짝 음미하니까 한번 그냥 그랬다고요, 신문지 한번. 덮고 이렇게 바닥에 자고 이런 거 아니야. 안주보다는요, 술을 좀 많이 마시니까 빨리 취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아, 근데 이제 보세요. 저마다 이런저런 술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통점도 있는데요. 술 빨리 취하는 건 또 다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술자리에서 덜 취하고 마시는 팁 알려드리겠습니다. 현병수의 팁 오브 판도사. 고품격 과학 지식 현병수의 TOP. 술자리를 슬기롭고 건강하게 즐기는 법 판도사에서 알아봅니다. 시원하게 한 잔 빨아버렸어요. 내가 술을 먹었는 동, 술이 날로 잡쌌는 동, 도통 모르겠어, 도통. 아무튼 간에 내 마누라한테 전화해야 돼. 야, 끼끼끼끼끼. 여보세요? 여보, 뭐? 술 먹었냐고? 술 먹었지? 당신의 입술. 뭐? 개소리 하지 말라고? 나 술 먹으면 개잖아. 뭐야? 뭐 이걸로 통화한 거야? 아, 진짜 술만 먹으면 왜 이렇게 취하는 거야? 뭐 술 덜 취하는 방법 없나? 덜 취하는 건강 음주법 첫 번째, 공복 타파. 날이 저물수록 애주가들의 발길을 붙잡는 한 술집. 직장인들의 회식은 주로 저녁 시간에 시작되는데요. 한참 저녁밥을 먹을 시간에 밥 대신 술만 들이다 마시는 직장인들. 오랜 시간 술자리를 지키고 싶다면 반드시 먼저 음식을 먹어야 하는데요. 공복이 아닌 상태에서 술을 마셔야 하는 것 꼭 기억해 주세요. 든든하게 음식을 먹으면 위장 포만 상태가 되는데요. 위장 포만은 알코올이 소장으로 이동하는 것을 늦춥니다. 곧 알코올의 흡수를 낮추고 술이 천천히 흡수될 수 있도록 돕는 거죠. 특히 도수가 높은 소주를 공복에 마시면요, 위 점막이 자극돼 위염이나 가벼운 출혈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때 든든한 위 보호막이 돼줄 대표적인 식품 두 가지가 있었으니 바로 우유와 달걀입니다. 네, 우리가 보통 이제 물을 먹으면 위에서 흡수가 잘 안 되는데 술은 우리 위에서 흡수가 잘 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유나 달걀을 먹어주면은 위에 이런 보호막을 만들어서 알코올의 흡수를 좀 억제를 시켜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술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지방간이나 간염, 간경변증 같은 발생률을 좀 줄여줄 수가 있습니다. 우와, 술을 너무 많이 먹어서 그런지 힘들고 춥고 속 쓰리고 추워. 날씨야, 네가 아무리 추워봐라, 내가 옷 사 입나 술 사 먹지. 속 쓰려. 빈속에 술 먹었더니 너무 힘드네. 뭐라고요? 먹지 말아야 될 안주가 있다고? 아니, 그게 뭔데요? 그게 뭐냐고? 덜 취하는 건강 음주법 두 번째, 올바른 안주 고르기. 지난 9월 한 사이트에선 아주 흥미로운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바로 직장인 825명을 대상으로 선호하는 회식 메뉴를 조사한 결과 무려 30%라는 압도적인 응답률로 삼겹살이 당당히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 뒤를 이은 게 바로 호프집 메뉴와 치킨이었는데요. 하지만 요렇게럼 기름기 많은 음식 위험하다는 거 아시나요? 특히 삼겹살이나 소시지 등 기름기가 많은 안주는 위에 부담을 주어 알코올 분해를 방해하는데요. 또 라면이나 얼큰한 어묵탕 등 짜고 매운 국물도 위에 부담이 되는 건 마찬가지. 삼겹살 대신 생선구이가 좋고요. 자극적인 국물 대신 맑고 시원한 조개탕이 안주로 좋습니다. 여기서 잠깐, 술에 덜 취할 수 있는 의외의 안주가 있다는데요. 그 주인공은 바로 초콜릿입니다. 무엇보다 술의 쓴맛을 부드럽게 해준다는 초콜릿.
네, 초콜릿에서는 우선 당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당분이 혈당치를 높여줘서 혈관 내 알코올 흡수를 어느 정도 좀 줄여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 좋은 것은 초콜릿에 들어있는 타우린 성분이 알코올의 분해를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술과 초콜릿이 환상궁합이라고요? 해장국으로 차라리 까르보나라를 먹으라 그래요. 그러면 포장마차 가서 여기요, 소주 한 병이랑 밀크 초콜릿이요. 이상하잖아요. 어? 친구들 만났어요. 야, 간만에 초콜릿에 소주 한 잔 이상하잖아. 없어 보이잖아요. 초콜릿 탕, 초콜릿 무침, 초콜릿 볶음 이런 거 생겨야 되는 거 아니야? 어? 내가 옛날에 자취할 때 안주 살 돈이 없어서 초콜릿에 술 먹었던 게 요게 현명한 선택이었네요. 자, 마지막 술에 덜 취하는 건강 음주법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덜 취하는 건강 음주법 마지막, 음주의 법칙을 지켜라. 요즘 각 회사에서는 올바른 회식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119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는데요. 바로 회식 땐 한 가지 술로 1차까지 밤 9시를 넘지 않는 것입니다. 119 운동과 함께 둘둘둘 운동도 새로운 술 문화인데요. 두 가지 술을 섞지 않고 2잔 이상 권하지 않으며 2차를 가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119 운동과 둘둘둘 운동의 공통점, 바로 폭탄주를 마시지 않는 건데요. 폭탄주를 제조하면 탄산가스가 생성이 됩니다. 이 탄산가스가 바로 알코올의 흡수를 촉진시켜 일반 술보다 더 빨리 취하게 되는데요. 특히 술에 콜라, 사이다 등 탄산음료를 섞어 마시면 위산 분비를 촉진, 위염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또 양주와 같은 독한 술을 마실 땐 물을 섞어 마시거나 자주 물을 마셔주는 게 덜 취하는 방법이죠. 네, 우리가 술을 먹게 되면은 이제 알코올이 우리 몸 안에 많이 흡수가 되면서 체내에 있는 수분을 자꾸 많이 배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화장실에 가서 소변을 자주 보게 되는데, 술을 먹을 적에 우리가 물을 좀 충분히 마셔주게 되면은 혈중의 수분 농도가 잘 조절이 돼서 술의 그 숙취 현상들이 좀 완화가 되어줄 수가 있겠습니다. 연말 연시 만남의 순간, 술이 없으면 허전할 정도인데요. 적당하고 올바른 음주로 행복한 추억 쌓으세요. 와, 탁월하다. 그래, 준비 잘해야죠. 방법이구나. 119 이의 법칙, 뭔가 전화번호 같기도 하고 전반적으로 꽤 괜찮은 말들이었어요. 그렇죠. 전반적으로 괜찮다니요. 후반적으로도 다 전체적으로 괜찮았죠. 예. 그리고 2차는 웬만하면 가지 마라. 1차만 가라. 뭐 돈도 굳고 실수도 없고 부인한테 사랑받는다. 뭐 이런 얘기였어요. 병수 씨는 못 지켜서 함정이네요. 우리 넷 중에 119 법칙 가장 잘 지켜야 되는 사람이 바로 병수 씨인데. 내가 옛날에 119에 얼마 많이 전화를 했는데요. 장난 전화도 하고. 이런 말이 있어요. 2차 가자 부르짖다가 20년 빨리 간다. 사람을 그렇게 골로 보내시나요? 칠순잔치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제가? 그러니까요. 예? 아, 진짜. 근데 제가 이게 영상에서 다 못 푼 말이 있어요. 배를 드세요, 배. 아주 배. 요 배. 아, 왜요? 왜? 배를 드시면요, 술을 덜 취하게 만들거든요. 그 안에 든 아스파라긴산은요, 알코올 분해 효과가 있습니다. 네. 아스파라긴산, 주부병수. 뭐예요? 뭐 갑자기 뭐 리액션이 좋네요. 배와 더불어서요, 감도 숙취 해소에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감 좋네요. 오늘 네. 감 좋아요. 네. 그래서 감도 같이 먹어주면 네. 아주 좋아요. 좋아요. 네. 그리고 수분은요, 알코올을 분해하는 데 도움을 주죠. 오이가 참 수분이 많잖아요. 안주로 드시면 좋다고 합니다. 네, 저도 살짝 껴볼까요? 네. 이 북엇국 끓이실 때 파를 넣으면 좋습니다. 비타민 C가 알코올을 분해하는 효과가 있거든요. 북엇국과 더불어서 술 마신 다음날 순댓국 많이 드시잖아요. 그렇죠, 해장한다고. 거기에 들깨가루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데 네. 위험합니다. 아, 들깨가루 넣으면 안 돼요? 나 계속 몸에 좋은 넣는데. 거 아니에요? 저 많이 넣었는데. 왜요? 술이 들깨.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술이 들깨셨어요? 낮술 드셨나요? 들깨가루는 정말 좋은 우리의 음식입니다, 여러분. 예, 많이 드세요. 좀 당황스럽네요. 선생님 왜 그러실까요, 오늘? 정말. 네, 선생님.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술을 덜 취하려고 암만 노력을 해도 인간이라면 모름지기 실수를 또 하게 마련이거든요. 그럼요. 실수를 넘어서 사고가 발생하죠. 특히 음주 사고는 정말 심각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김희진의 사이언스 앤 세이프.
일명 술 푸는 사회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술은 각종 모임에 빠지지 않는 필수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또 한 잔의 술은 건강을 위해, 두 잔의 술은 즐거움을 위해 마신다는 말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 잔, 두 잔 마시는 술이 위험할 수도 있다는 거 아세요? 그 이유는 바로 중독 때문입니다. 술은 마약, 도박과 함께 3대 중독으로 꼽히고 있는데요. 스트레스를 술로 푸는 게 습관화되었거나 알게 모르게 술에 의존하면 건강 악화는 물론 사회생활과 경제활동이 어려워지는 알코올 중독을 겪게 됩니다. 적은 양이라도 술을 자주 마시는 습관적 음주자가 늘고 있는 것도 문제고요. 또한 1인 가구가 늘고 주류가 다양해지면서 혼자 음주를 즐기는 나홀로 음주족도 증가 추세입니다. 전문가들은 습관적 음주 행위가 지속될 경우 중독으로 발전할 수 있어 위험하다고 지적합니다. 지난 10월 보건복지위원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알코올 중독으로 치료를 받는 사례가 점점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특히 60대 이상의 노년층에서 알코올 중독을 겪고 있는 환자가 2년 새 무려 40%나 급증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독거노인들이 많아진 게 이유일 텐데요. 신체적인 기능이 저하된 노인들의 경우 알코올에 중독되면 치매는 물론 심장질환과 당뇨병 등이 올 수 있고요. 전두엽 기능이 저하돼 심할 경우 자살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술은 기쁠 때도 찾지만 외로울 때도 많이 찾게 되잖아요. 연말연시 소외된 계층에게 조금 더 따뜻한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술은 중독만 부르는 게 아니고요. 각종 사건, 사고의 중심이 되기도 합니다. 음주 사고의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교통사고인데요. 도로교통공단이 최근 5년간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 건수를 조사한 결과 송년 모임이 많은 11월과 12월에 가장 많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음주 후에는 운전 능력이 상실되거나 시야 확보가 제대로 되지 않아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지기 쉽죠. 도로교통공단의 자료에 의하면 연간 3,700여 건의 음주운전 교통사고 중 약 52.4명이 사망한다고 알려졌는데요. 이는 음주운전으로 7일에 1명씩 사망한 것과 같은 수치입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뿐만 아니라 술이 죽음을 부르는 경우가 또 있는데요. 바로 대학생들의 환영입니다. 신입생 환영을 술로 대신하면서 갑자기 많은 양의 술을 한꺼번에 마시는 대학생들이 많은데요. 소주 4잔을 마시고 사망을 한 경우도 있는가 하면 음주로 인한 실족사도 종종 발생하곤 합니다. 지난해 9월 보건복지부에서는 대학 내 주류 판매와 음주를 금지하는 개정안을 내놓기도 했는데요. 무엇보다 건전한 음주 문화를 정착하기 위해선 대학생 스스로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술은 올바르게 마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술을 깨는 법, 숙취 해소인데요. 그런데 술을 마시고 술을 깨기 위해서 자주 가는 곳, 하지만 절대로 가면 안 되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은 바로 사우나인데요. 음주 후 술을 깨기 위해 찾은 사우나에서 사망을 한 사건이 종종 발생하는데요. 음주 후 사우나에 들어가 샤워를 하면 알코올로 인해 몸 안에 쌓인 열기가 외부로 나가는 것을 방해하게 됩니다. 자칫 심한 구토를 일으키거나 졸도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데요. 특히 찬물로 샤워를 할 경우 혈관을 수축시켜 혈관 파열은 물론 감기를 유발하기도 합니다. 또 음주 후는 탈수 증상을 유발해 저혈압이나 부정맥 등으로 인한 사망까지 초래하는 건데요. 특히 당뇨나 심장질환이 있는 경우 위험합니다. 무엇보다 술을 마신 상태에선 사우나나 찜질방을 가지 않는 것이 좋겠죠? 때론 좋은 친구의 한마디보다 더 따뜻한 위로가 되기도 하는 술. 적당히 또 올바르게 제대로 마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선생님, 이게 알코올 중독으로 인한 각종 사고나 교통사고, 안전사고, 이거 뭐 진짜
헤아릴 수가 없네요. 예? 네, 특히 음주로 인한 사고는요, 그 어떤 사고보다 목숨을 잃을 확률이 높다는 게 문제인데요. 실제 회식 자리에서 술을 마시고 귀가하다가 넘어져서 두개골이 골절돼 목숨을 잃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정말 조심해야 돼요. 맞아요. 술 한 잔도 못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한테 꼭 술 권하는 사람이 있어요. 맞아. 그런 것도 정말 이제 조심해야 되겠죠. 맞습니다. 이게 계속 우리나라 술 문화가 술을 권하고 하는데 대화를 좀 권해줘야 돼요. 술 권하는 것보다. 네. 이건 뭐 술은 탤런트 권해요도 안 권해요. 아, 이게 뭐야. 아니, 그렇게랑 뭐가 틀려요. 선생님 뭐라 할 자격 없습니다. 예? 우리나라 15살 이상 청소년들 술 소비량도 세계 13위라고 하니까 좀 적게 마시려는 노력 필요해 보입니다. 그러네요. 야, 이제 저기 이제 끝날 때 되니까요. 우리 세 분이 갑자기 뭔가 자신들은 별로 술과 상관없는 양, 예? 뭐 그런 사람들인 양, 과음한 적 없는 양 포장을 쫙 하고 계시는데 아무튼 저희가 굉장히 또 큰 일을 했어요. 연말에 딱 오늘 좋은 소재를 잡고 예? 아주 좋은 일을 했어요. 마무리하면서 제가 갑자기 좋은 말 급하게 생각나서 그러니까 한 줄 정리 한번 하고 맞춰볼게요. 선생님. 기대되는데요. 예. 경수 씨 한 줄 정리 부탁합니다. 자, 한 잔, 두 잔 속에는요, 웃음꽃이 활짝. 과음하게 되는 순간에는요, 저승문이 활짝. 관짜세요. 진짜 저렴하시다. 너무나 잘하네. 하나 좀 쌌죠? 예, 연말이라 할인하더라고. 싸게 쌌더라고. 그래서 샀어요. 예, 아무튼 정리합시다. 자, 이거 편집해 주시고요. 자, 다시 들어갑니다. 여기서 그냥 끝내면요, 이분들 화내십니다. 한 줄 정리 시간, 현주 씨부터 시작해 주세요. 네, 제가 바로 들어가 볼까요? 이 술의 유혹을 끊기 힘드시다면 술 먹는 날을 정해놓으시면 좋습니다. 일주일에 하루, 목요일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제 월, 수, 금, 일 이렇게 나흘 이렇게 정해놓으면 안 되겠죠? 당연히 안 되죠. 그게 뭐 되게 황당해 하시네요. 날을 정하자는 건데. 아니, 그냥 말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냥 쭉 매일 먹겠다는 당연히 거잖아요, 지금. 안 된다는 거를 또 이렇게 강조하는 거죠. 다음에 이나 씨요. 네, 잠을 네. 푹 잔 후에 술을 마시면요, 좀 덜 취합니다. 충분한 수면과 건강 관리로 술의 공격에서 살아남으세요. 네. 제가 총정리해 볼까요? 네. 술 권하는 문화는 이제 그만. 본인이 즐거운 만큼만 적당량만 마시자고요. 네, 좋습니다. 자, 오늘의 핵심 포인트였네요. 자, 이렇게 해서 판도사 오늘 순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요, 다음 주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자, 이제 또 다음 주 주제가 또 있어요. 아이의 뇌발달. 저는 뭐 애를 현금이를 키우고 있으니까 이제 이런 거 관심이 많은데, 뇌발달 교육은 몇 살부터 시키는 게 적당한가? 이런 거 다음 주 주제입니다. 네, 굉장히 솔깃하지 않습니까? 어머니들은 워낙 빨리 시켜야 된다. 이 강박관념이 있잖아요. 네. 어떤가요, 학교에서? 그러니까 연구 결과가 저마다 다른데 실제로는 초등학교 1학년 보면 한글 다 띄고 영어도 웬만큼 하는 애들이 대부분이에요. 헷갈리지 않나요? 나보다 낫네요. 그러니까 한국어랑 영어로. 1학년 때 배우거든요. 사실 네. 그렇게 안 띄고 들어와도 되는데 다 갖고 오니까 안 하는 엄마가 오히려 더 조급한 마음이 들고. 남편들만 죽어나는 거예요, 밖에서. 애들도 죽어나죠. 그렇죠, 애들도 죽어나고. 네. 애들도 정신적으로 힘들 것 그러니까 이게 같아요. 우리 언제부터 딱 적당한가 우리 다음 주에 또 그거를 한번 공부해 볼 겁니다. 네.